오늘은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1851년 런던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 모습인데요. 당시 동양에서 온 특이한 물품 앞에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거칠고 검은 종이에 어떻게 편지를 쓰지? 바로 김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바삭바삭 고소한 이 김 맛을 몰랐던 거겠죠. 조선시대 이미 양식을 시작했을 만큼 한국인의 김 사랑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그야말로 국민 반찬인데요. 오늘은 이 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해전을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이 김농사 거예요. 자주 먹으면서도 잘 몰랐던 김의 뒷이야기. 가벼운 김 한 장에 담긴 묵직한 사연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 김의 80%가 생산되는 전라남도, 그중 장흥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기 판정이 굉장합니다. 이것도 다 김이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저게 부레라는 건데요. 부레에 매달린 기다란 김발이 보이시나요? 여기 많이 붙은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자라는 까만 녀석들이 김입니다. 네네, 이렇게 붙었어요. 이거 봐, 이거. 아이고, 이뻐라. 이게 저 멀리서 보면 걸레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이거 아주 기특하고 이쁘네요. 아이고, 저분 이렇게 잘 자랐나 그래. 응? 먹어봐도 되죠? 네. 어우, 짜라. 어우, 굉장히 짜. 파래가 이렇게 싹 방에 붙잖아요. 이 파래가 김방에 또 많이 써보면 김 성장하는데 장애를 주니까 김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엽초에서 다 노출을 시키고 일광이나 해풍에 말려서 제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김이 색깔도 좋고 성장도 빠르고. 김이 잘 자라려면 햇볕이 중요하답니다. 햇볕을 보려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아이고, 뭐 이거 순식간에 뒤집어지네요. 뒤집히면서 부레가 밑으로 돌아가 김이 바다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김에 붙은 나쁜 균들을 제거하느라고 햇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을 햇빛에다 자꾸 한 4, 5일 만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김이 더 좋고 까맣고 질도 좋고. 김 농사꾼들에겐 김발에 붙어 자라는 잡초류가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인위적인 물질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힘들어도 이렇게 김발을 수시로 뒤집어주고 잘 관리하는 쪽을 택했답니다. 덕분에 바다도 건강해지고 맛있는 김도 얻을 수 있었다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채취해온 김은 가공 과정을 거쳐 마른 김을 만듭니다. 기계 도움을 받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고, 온몸에 김투성이시네요. 김 농사가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라니 가서. 두 부부가 해야 일금도 드리고 벌어먹고 살지. 사람만 많이 쓰면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힘들어도 겨울철 한 채를 벌어도 먹고 사니까 겨울에는 열심히 해야 돼. 원래 지금 깨끗해 바다. 대부분 가공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초 상태인 물김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없어서 못 먹게. 우리는 흔한 게 깨끗하니 머리는 없네. 바다에서 금방 건져온 싱싱한 물김은 김농사꾼들도 제철 아니면 누리기 힘든 호사입니다. 생김 무침이요, 초무침. 생김 초무침. 깨끗하게 씻은 물김을 먹기 좋게 썰어놓고 초무침을 만듭니다. 가진 양념에 초고추장만 넣고 새콤달콤 무치면 끝입니다. 미역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식감이 더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이라는군요. 사돈 솜씨가 좋아갖고. 맛있게 보이네. 간이 딱 맞네요. 음식도 잘하고 바다일도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떡순이 사돈. 참 칭찬이 너무 하시네. 맛있네. 자, 이거 또 빨리 밥 먹고 싶네. 맛있네. 맛있어요. 이게 저기 뭐야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맛이 이렇게 좋아요. 밥 맛 돌게. 싱싱. 네네, 짭조름하면서도 향긋한 바다 향은 덤입니다. 그래도 역시 김하면 마른 김을 구워 먹는 게 최고죠. 옛날 어렸을 때 기억나네. 요거 보니까. 그때는 명절 때만 나왔어요. 이게 김이 그래가지고 김 구워서 나오면은 명절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김을 2장씩 굽고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이 구운 김으로 이게 김을 2장씩 구우는 거는 향이 한 장씩 구우는 것보다 더 안 날아간대요. 김 향이. 또 그런 거 네. 묻혀줄까요? 아, 2장씩 겹쳐 구우면 향을 더 살릴 수 있다. 그 좋은 정보네요. 지웅 엄마. 예, 낙지에 바꿨네. 낙지 갖고 왔어요. 잡아왔어요. 못 잡. 고생했어요. 많이 잡았네요. 많이 잡고. 김이 제철일 때면 낙지잡이도 쏠쏠합니다. 사돈이 맨 이런 것만 드시니까 완전히 그렇게 건강하신가 봐. 네? 한말 하려고 왔다 갔어. 사돈 먼저. 아따 찬물도 이 아래가 있으니까 사돈 먼저 드셔. 아유, 맛있겠네. 우리 사돈 내가 그렇게 더 있지야 애시야 사돈. 차근하는. 이러니까 건강하시지. 맞아. 이거 매생이요. 여기서 매생이도 나고 김도 나오고 또 옛말에 미운 사이한테 준대요. 매생이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매생이가 끓여놓으면요 김이 안 나오고 먹을 때는 엄청 뜨거워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입을 뒤어버렸어요. 뜨거워갖고 김이 안 나서 그래요. 매생이가. 매생이는 김발에 붙어 자라는 해초입니다. 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홀대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매생이만 따로 양식하는 곳도 많아졌다죠. 그냥 색깔도 너무 이쁘게 나오겠다. 네. 응. 물감 풀어 넣은 것처럼 색이 정말 예쁘네요. 전도 하고 살짝 데쳐야 돼요. 안 데치면 물이 나와서 전 부칠 때 안 좋아요. 너무 묽어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물기를 빼려고 낙지를 살짝 데치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낙지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데친 다음 큼직하게 씁니다. 이 낙지를 매생이 반죽과 섞어 전을 부친다는데요. 말이 하면은 낙지와 매생이 이 정도 재료면 솜씨가 없어도 맛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스불에 살짝 볶아요. 전을 얇게 펴서 붙여야 김말이 할 때요 모양이 이쁘게 나오더라고. 낙지를 넣은 매생이전. 이대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전을 김 사이에 넣어 돌돌 말아 놓으면 모양도 맛도 특별해진답니다.
손님 치를 때 솜씨 자랑하기 좋은 음식이라는데요. 향긋한 매생이에 고소한 김, 쫀득한 낙지가 어우러진 별미입니다. 수국 못 찾았어요? 많이 찾았어. 오곡밥이 잘 됐을까? 오곡밥을 먹는 정월 대보름엔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름날 이렇게 찰밥을 오곡 찰밥을 해가지고 김에다 꽉 싸먹은 풍습이 있어요. 생각나네요. 그때 생각이. 막 뛰어놀다가 와서 이렇게 하나 그렇게 딱 주면 하나는 먹고 또 가서 놀아라. 진짜 맛있어서 가면 그 맛이 나올란가 먹었네. 이렇게 찰밥을 김에 싸놓으면 바쁠 때 요긴한 한 끼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기도 좋고 한 입에 쏙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김 채취하러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면 되겠네. 복을 싸서 먹는다 해서 복삼이라고 부른다죠. 한 해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먹는 음식입니다. 낙지로 전골을 끓일 때도 이 댁에선 김이 빠지지 않습니다. 낙지가 익을 때쯤 마지막에 물김을 넣어주면 국물 맛이 확 달라진답니다. 아, 이거 아주 싱싱한 낙지예요. 애플 낙지라 맛있어. 저는 이 김을 그러니까 구워 먹는다든지 또 김에 이렇게 간장에다 구워서 이렇게 밥하고 먹는 거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거 지금 보니까는 김전골 또 김전 뭐 상당히 김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엄청 많아요. 네, 다양하게 많이 했었어. 어이구 됐습니다 이제. 요것만 집어넣으세요. 다리만 좀 일로 집어넣어줘요. 네. 김을 넣어서 요 맛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김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색다른 맛이더군요. 굳이 그걸 많이 넣어야지 맛있겠는데요? 네, 김을 좀 많이 맛을 넣어야지. 명절 아니면 맛볼 수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김으로 한 상 차릴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도의 바다는 김 매는 소리로 아침을 엽니다. 김발에 물을 털어내는 요란한 기계음이 멈추면 배는 물김으로 가득해집니다. 오전 10시 김 실은 배들이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1시간 뒤면 김 위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군요.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모두 아름다운 분들이 그냥 그 시커먼 데서 무슨 연탄 캐시는 것 같아요, 연탄. 오늘 한 5, 60, 배가 한 5, 60척 되는 모양이야, 여기. 65척. 대충 맞췄네. 배 가득 쌓여 있는 게 다 물김입니다. 양이 엄청나죠. A급이 A급. 질 좋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김이 아주 반짝반짝하네. 햇빛에 보면 선보는 빛이 난다고요. 김이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까만 색깔 나고 좋은 거는 선보는 빛이 나고. 예, 빛에 비춰서 바다에서도 보면요, 바다에 김이 떠 있을 때 선보는 빛이 나요. 해남은 우리나라에서 물김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약 20% 정도가 이곳에서 거래된다고 하죠. 이게 원초죠, 그러니까? 예, 원초입니다. 김의 원초. 예, 김이 원초예요. 이거 경매된 후에 어디로 가요? 이제 가공 공장으로 갑니다. 가공? 가공 공장. 가공 공장. 예, 예. 우리 사모님은 무엇이라고?
아 이게 뭐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잡숴보면 맛있어요. 맛있게 보세요. 잡수네.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쫄깃쫄깃다. 여가 맛있어요. 아주 오돌오돌하네. 아유 맛있네요. 네, 여가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잡숴서 이렇게 전부 이쁘시구나. 많이 잡수고요. 잔 채우고 아주 가세요. 네. 좀 뭘 끓여요? 지금 라면에다가 물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숙취에도 좋으시고. 놔주려고 끓인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 준비해놨습니다. 김을 넣어가지고 출출할 때 이거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넣어가지고 예. 그래요. 이거 참 굉장히 편리겠어요. 시원합니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참 볼 복도 많지만 먹을 복도 있네요. 어떻게 지금 이걸 다 끓이셔? 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좋아하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힘든 하역 작업을 끝내고 나서 출출할 때에 이것으로다가 이렇게 시장기를 또 멸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여기 사람 김이 흔하니까 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선생님. 또 김을 먹어봐야죠. 예. 아 맛있네. 시원하죠? 그죠? 예, 예. 김이 들어가서 또 아삭아삭하고요. 또 국물이 시원합니다. 네, 라면이라는 게 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김 맛을 알고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요즘은 물김 파는 곳도 많아졌다죠. 그나저나 다들 김값은 잘 받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위판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표정이 영 심통치가 않았습니다. 67,700원 얼마? 67,700원. 명절 앞두고 올랐던 김값이 금세 많이 내렸다는군요. 김영란 씨가 사는 곳은 어란진항 건너편 섬 어불도입니다. 얼마 벌었는 거야? 우리? 65,500원. 내가 300원 더 받았구만. 오늘 저 뭐시겠어? 삼촌, 제가 저쪽으로 되죠, 저쪽. 그게 명당이에요? 명당이 아니라 그거 이제 다 따뜻하니까 김이 많이 자라더라고. 집으로 가기 전 작은 바위섬에 잠시 내렸습니다. 바위에 이끼처럼 붙어 자라는 것이 죄다 김이라는군요. 돌에 붙어 자란다 해서 돌김이라고 부르는 자연산 김입니다. 돌김 보고 곱창이라고 그래. 아, 돌김 보고 곱창이라고 그래요? 돼지 곱창같이 꼴꼴하게 생겼다고. 양식을 하기 전엔 이렇게 돌에서 뜯은 김이 전부였죠. 너희들 이뻤어. 바람만 내가 6번 맞췄어. 바람을 몇 번 맞췄다고요? 6번. 마치게 생겼다고 나무를 전혀 안 맞게 전에. 남자 오기가 진짜 인연인 것 같다고 이제 듣고 왔지. 형님이 김 딸 때 내가 된지랑 딸게. 된지랑 겁나구만. 요새는 먹을 것이 많은 세상이라 이것을 안 해 먹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많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만 해 먹어, 나만. 살일 때 나는 맨날 와, 여름에. 맛있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맛이 진짜 맛있어. 육지에서 배로 5분 거리. 아무리 가까워도 섬은 섬이죠. 제일 귀한 건 물입니다. 이거 이 상수도 돌아온 지가 몇 년 안 됐어. 한 10여 년? 각자 집에가 수도가 있어도 이 짠물, 짭짤한 물이 나왔지. 그래도 바다만큼은 늘 넉넉합니다. 이 전복도 여기서 양식하신 거예요? 예, 어불도에서 킨 거예요. 아, 이 전복이? 예, 있었던. 큼직한 전복도 섬에선 아주 흔합니다. 섬이 더 바쁘제라. 뭐. 아따, 저기 겨울에는 김하지, 여름에는 김발 정리하지. 그런 거 함께 쉴 시간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하는 게 바다에서 하는 일.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못해 우리는. 아 진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 바다는 철마다 다양한 먹을 것들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자연산 돌김은 양식김보다 두껍고 질겨 밥을 해먹기에 더 좋은데요. 뜸들이기 전에 물김을 넣으면 향긋한 물김밥이 됩니다. 양식을 시작한 뒤로는 섬에서 제일 흔한 게 물김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물김에 굴과 채소를 듬뿍 넣어 부침개를 부쳐 먹곤 한답니다. 이게 김 부침개가 몸에도 좋대요. 다이어트 되고. 예전 다이어트 식품. 이게 저기 먹으면은 여기 배가 많이 불르대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이 많이 오래 있대. 옛날보다 더 맛있어. 더 맛있구만. 김만 한 게 이렇게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배고픈 게 맛있었지. 그래도 그때는. 추억으로 먹고 또 맛으로 먹는 섬 사람들의 별미전입니다. 전복은 내장을 발라내고 손질해 회로 먹습니다. 오늘은 전복회로 무침을 하신다는데요. 식초와 매실액으로 새콤하게 맛을 냅니다. 아이고 맛나다. 무지하게 맛납네. 회무침에도 물김을 조금 넣어주면 맛이 한결 더 깔끔해지고 시원한 맛이 난답니다. 물김이 참 쓰임새가 많죠.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물김만 한 게 없습니다. 묵은지로 얼큰하게 국을 끓일 때도 물김을 넣어야 제맛이 납니다. 김은 끓으면 이제 이거 끓어야 넣어야 맛있지. 김은 사르르 끓었을 때 이제 끓어갖고 넣어갖고 사르르 끓으면 맛있어. 많이 먹지. 술 먹고 나면 뒤에 숙취에 좋아. 김치 썰어놓고 이렇게 김국 해 먹어. 시세는 더 많이 얼지 말아야지. 나도 진짜네. 우리 신랑 말 한마디에 딱 내가 넘어가 버렸지.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기억이 안 나.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2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어. 회장님 어떻게 사모님 꼬신 거예요? 꼬신 거 아니지.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당신이 나를 꼬셨지. 꼬셨다는데? 아 힘든 것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다. 어째 정신적으로만 힘 안 들고 마음만 편하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시집을 왔어. 근데 고생을 엄청 시켜버렸어.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며 사는 게 부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속아주고 맞춰주며 살다 보니 성격도 입맛도 닮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은 김국을 맨날 끓여 먹지. 신랑이 좋아할게. 나는 맨날 끓여 먹어. 김국 끓이는 소리에 섬에 하루가 저물면 담장 너머에 바닷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한참 기다립니다. 마을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 그 소일거름 학계 없잖아 학계. 그 뭐 이런 때 바다에 갔다 오면 어른 또 젊은 사람들 동생들 못하면 술 한 잔씩 하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늘 있었던 얘기들 하고 육지 같으면 당구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여기 섬이라 언제 봐도 좋은 바다처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웃들은 매일 봐도 정겹습니다. 얼른 오셔. 아이고. 오늘 힘든 거. 그래도 섬을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는 늘 아쉽습니다. 김저 맛있어. 지금 시대 같아서는 이런 데서 해먹고 살만해요. 뭐 김도 그렇고 전복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골에 이제 또 그 애기들 울음소리도 나고 그래야 사람 살맛도 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 기천했으면 좋겠어요. 바다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바다가 있어 밥상도 사람살이도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김 농사꾼들의 하루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김뜨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새벽 3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셨다죠. 기계로 작업하면 금방 끝날 일을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아무나 못해. 옛날에 아버지 때부터 이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잘 치는지. 김발장에 김을 떠서 한 장씩 건조장에 널어 말립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모두 널어야 하기 때문에 손 놀릴 틈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아무리 바빠도 빈속은 채워야죠. 자기가 더 줄게. 예? 그러면 되겠어? 지금 배들이 겁나 고플 건디. 어시오, 저 세탄 잡수 갑시다. 우리도. 일로 와. 경수 먹고 진짜. 빨리 오이사. 난 얼른 먹고 가야 된게. 마른 김에 물만 부어 만든 김국 한 그릇에 묵은지 넣고 말아놓은 김밥 한 줄. 짱 맛있어. 어제도 해갖고 근데 진짜 맛있어. 바쁜 일꾼들의 속을 달래주기에는 이만한 새참이 없습니다. 새참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을 하시더니 그새 건조장엔 김발로 가득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어느 네. 그림이 무슨 화가가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요. 다 마른 겁니까? 예. 한번 띄워보세요. 나는 이렇게 땡기는구만요. 네. 맛있어요. 이건 물 속에 있는 이걸 떠다가 그걸 여기다 붙여다가 말려서 바람을 세게 해가지고 먹는다. 참 김 한 장의 중요성을 이제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붙여진다거나 이렇게 떠지거나 그러면 이 파가 나오고 그러죠. 파. 기계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죠? 예. 기계에서는 정품 탁 각을 쥐어 딱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이 없어요. 기계에 나온 것은. 이게 딱 요걸 보고 사면 되겠네. 요거. 이것만 받을 겁니다. 수요자들이 이렇게 가장자리 이런 거. 저 직사광으로 쫙 갈려 나오죠.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물기가 거치고 김이 마릅니다. 김이 마르는 사이 갯벌에 세워둔 대나무 지주에선 김들이 자랍니다. 그새 일을 마친 한 할머니도 갯벌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줍고 계신 건가요? 감태. 김치도 담아 먹고 전도 무쳐 먹고 전에는 밀가루로 떡도 해 먹고 그게 감태군요. 허리춤에 통을 딱 묶고 가시는 걸 보니 한두 해 해오신 솜씨가 아닌 듯 싶은데요. 감태 말고도 갯벌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허리 굽은 줄 모르고 매일 갯벌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젊어서부터 한 거 이때구만 하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요즘은 국이 한창 맛이 들었습니다. 진짜 맛있어. 찐맛이 달콤해요. 첫 맛은 바닷가라서 짠데 찐맛이 달콤해. 금세 통이 가득해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굴 한 자루로 캘 수 있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굴은 옅은 소금물에 살살 씻어 놓습니다.
국물도 맛있지만 굴밥을 해서 먹어도 별미죠. 그런데 이 굴과 물김이 잘 어울린답니다. 전이 옛날에는 난중에 뭐 입으로 옛날에 해왔던 밥이에요. 그 삶이 좋대요. 미역처럼. 징하게 만났거니. 짭짤하네. 굴과 물김 모두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죠. 밥만 먹어도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실타래처럼 생긴 게 감태입니다. 여기 감태는 색깔이 더 연해. 부드럽고 더 연해. 연하고 더 맛있어. 우리가 사는 감태는 까만데 이거 조금 더 곰 새싹 같아. 바다가 오염이 돼버리면 감태가 없어져. 안 지려. 이 바다가 오염이 돼버리면 감태 자체가 그 자리를 안 잡아요. 떠다녀 버려. 그 작은 돌들을 감고 살아. 그래서 이게 그 잘못 이렇게 추리면 씹혀. 돌 이빨 빠진다고 그래. 이렇게 썰어. 한 번 더. 감태는 이름처럼 약간의 단맛이 납니다. 주로 김치를 담가 먹는데 양념이라고는 고추장아찌가 전부네요. 여기에 깨와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춰 조물조물 묻혀주면 끝.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이게 주무르면 춤이 죽더라. 물이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소금 넣어야 돼. 오 매워. 고추가 매웠던가 봐. 고추가 매워. 하루도 밖에 놔두면 안 돼. 그러면 약간 뭐. 사가버려. 삭기 전에 먹어야 돼. 하룻밤 자면 냉장고 이어야 돼. 삭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너무 사가버리면 약간 씁쓸한 말이 없어져. 쌉싸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감태김치입니다. 그릇 색깔이 안 받쳐주네. 김이 근데 너무 커. 감태도 그렇지만 물김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물이 생깁니다. 튀김을 하려면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전혀 이건 물기로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마른 상태에서 마른 가루를 묻혀서 하는 거예요. 마른 가루를 묻힌 다음 물이 생기기 전에 재빨리 기름에 튀겨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튀기고 고소하니 맛있냐. 이게 쑥 튀기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먹어보면 쑥하고 많이 달라요. 맛있네. 맛있어. 김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 영양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굴을 좀 남기셔야 될 거예요. 물김이 워낙 쓰임새가 많다 보니 손질해서 얼려두었다 1년 내내 꺼내 먹곤 하신다는데요. 이 댁도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묵은지에 물김 넣고 끓인 김국이랍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속상한 연자 씨는 요즘 김국만 봐도 화가 칩니다. 아니 물김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자기는 그 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애착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짓이지. 동네 사람들 다 흉봤어요. 왜 그걸 하냐고. 왜 그걸 하냐고. 피곤한 짓거리 함께 나가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려고 해.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저거 하면서. 어쩔 때는 밤에 막 울어요. 화가 나서.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 이거 안 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 부글부글 안의 속은 끓어 넘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간은 짭지는 않을 것 같아. 짜요? 짭짤하게. 아니 괜찮아. 간 많이 나. 간 많이? 응. 맛있네. 김국이. 응 맛있어. 맛있게 익어졌어? 응. 징하게 만났다. 맛 한번 봐볼까? 예. 자네가 잘 안의 속도 모르고 눈치 없는 우리 바깥 양반. 김국만 챙기시네요. 어떻게 먹을만 하시오? 뭐 두 숟가락 없어져 그래요.
맵다. 이렇게 맵지? 간도 딱 맞네요. 이게 먹으면 그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금방 소화돼 버려요. 또 좀 이따 간식 먹고 그런 게 기분 좋아요. 근데 국물도 좋아하는데 김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야 잘 안 끼려져요, 잘. 왜 잘? 자기가 안 좋아하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아침만 끼면 좋아하니까. 밥 좀 보게. 짠.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며 끼니마다 김을 찾는 남편. 그 지독한 김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김 싫어한다 하면서도 계속 김을 먹어. 김 작업하면서도 계속 뜯어 먹잖아요. 김 발대에 떨어진 거. 김 싫어 하면서도 먹어. 김 너 싫어 하면서도 먹어. 그 입에가 물 들어가. 그리고 어떨 땐 입에가 김이 붙어 있어. 어쩌겠습니까? 밉다가도 고맙고 좋다가도 싸우는 게 무지요. 아니 수정이 만대로 고생이 너무 많네. 내가 알아. 옛날에는 금방 왔는데 집에서 일하고 같이 돌았는데 한 5분 10분 있으면 바로 밥상 차려줘. 그러면 똑딱도 몇 가지 세 반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맛이 있고. 금방 다네. 아니 그런 것 같아. 장가 잘 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네. 하루에 아침에 6시 좀 넘으면 가서 밥 해가지고 7시에 이제 12명이서 밥을 먹어요. 아침밥을. 12명이서 아침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 열심히 한 다음에 밥을 먹는 모습들이 참 감사해요. 아무렇게 안 이렇게 대강대강해도 감사해요. 모질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보면 무엇 하나 고맙지 않은 게 없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 비로소 김 한 장이 만들어지니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30년 전에 이미 다 사라진 풍경이라는데 이렇게 김을 한 장 한 장 손으로 떠서 말리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까요. 참 귀하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 김 한 장을 만드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한 올 한 올 켜켜이 이렇게 붙잡고 엉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다의 나이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다죠.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김 한 장에 담긴 바다의 시간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김양식을 시작한 게 1600년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1980년대 이후부터랍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옛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죠. 최초의 김 시식지로 알려진 광양에도 이제 김농사 짓는 사람은 없답니다. 하지만 봄이면 집집마다 김 부각 만들던 모습은 여전한데요. 어머니가 부각 만드는 날이면 정숙 씨는 아침부터 찹쌀풀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고 지금도 이 풀 쓰는 거 젓는 건 힘들어요. 이 좀 늦게 저으면 피어오르잖아요. 손이 뒤어.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늦추면 안 되고 끓을 때까지. 옛날에는 온 가족이 김양식에 매달려 살았다죠. 그냥 김은 거기다 끌고 이제 거기다 줘야 떼고 그럴 건데 애들이 이제 안 온 게 이제 할머니 저 산에 저 가갖고 애기들 노릇터를 채려보고 이제 부리는 거야. 정수가 불러갖고 이제 막 딱 뜯어주기는 뭐 해준다냐. 부각 만드는 일도 바닷일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갑니다. 우선 김을 2장씩 겹쳐놓고
찹쌀풀로 골고루 바릅니다. 풀을 찍어 먹으면 맛있었는데. 간 맞다. 찹쌀풀에는 간장과 마늘, 생강 등으로 간간하게 양념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깨를 골고루 뿌려 볕에 잘 말립니다. 봄이 되면 하루 다 마르는데 우선 해가 짜리고 그러니까 이거 또 너는 산이 있어갖고 볕이 늦게 들어오니까 일렁 안 말라. 이거 얼마나 힘들다고. 안 마르면 이제 또 방에 갔다가 늘어갖고 또 말려야 되고. 볕이 좋은 날에는 하루만 지나도 바싹 마릅니다. 이렇게 찹쌀풀 발라서 말려놓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겨 상에 올립니다. 간식으로도 밥 반찬으로도 좋은 김부각입니다. 더 바르세요. 더 많이. 김은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금방 눅눅해지곤 하는데요. 먹기 힘든 눅눅한 김들은 모아두었다가 장아찌를 담가 먹곤 했습니다. 일이 좀 수고로우면 이제 보관하기 힘든 게 이제 저 장아찌를 해놓고 먹고 그렇겠지. 한 장씩 떼어 먹기 쉽게 김 사이사이 깨와 실고추를 뿌려줍니다. 간장물은 너무 짜지 않게 하고 물엿을 넣어 한번 달인 다음 식혀서 부어주면 되는데요. 반찬 걱정 덜어주는 요긴한 밑반찬입니다. 혼자 만들어갖고 내가 만들었어. 아궁이를? 하면. 그러니까 전에 우리 저 할매가 그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뭐지? 우리 정수군에는 우리 딸이 정숙이라. 정수군에는 솥단지도 희한하니 잘 끓여놓고 쓴다. 솜씨 좋은 어머니는 손으로 하는 건 뭐든 거침이 없습니다. 아궁이를 직접 만들 정도였으니 국수 삶는 건 일도 아니었죠. 따님 김 갖고 와. 네. 아궁이 불씨가 잦아들면 석쇠를 올려놓고 김을 굽습니다. 태우지 않고 바삭하게 굽는 게 쉽지 않은데 어머니는 쉽게 해냅니다. 옛날에 맨날 이러고 구워 먹었는데 먹어봐야지. 잘 구운 김만큼 고소한 게 없죠. 구운 김을 부숴서 김가루를 만들어 놓고 양념 고명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고수기랑 해야지. 오늘은 냉국을 만드신답니다. 마늘 좀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깨로 맛을 더하면 다른 양념이 없이도 맛이 납니다. 일하느라 바쁜 어머니는 국 대신 이렇게 김냉국을 만들어주곤 하셨답니다. 김냉국에 국수 하나 말아 넣으면 가족들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국물 없을 때 맨날 이거 해줬던 것 같은데 냉국. 아이고 원샷을 하셔버렸네.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맛있지 뭐. 옛날 맛이지.
김 농사를 짓지 않는 요즘도 김이 제철일 때면 버릇처럼 물김 생각이 나신답니다. 장날이면 늘 물김부터 사오신다는데 그때마다 늘 해먹는 음식이 있답니다. 소서방 득금. 득금? 득금. 솥뚜껑에 물김을 올려놓고 기름에 살짝 볶아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 저 때는 쇠솥에다 밥을 해먹잖아. 쇠솥에다가 밥을 해먹게 지금 소서방을 밥이 끓으면 소서방을 딱 디비트리 놓고 그거다가 위에다가 김을 이제 많이는 안 돼. 이렇게 조금 해갖고 그거다가 간장 넣고 이제 양념 해갖고 그거다가 위에다가 이러면 그게 팔은 있거든 김이. 그래갖고 먹으면 그게 맛있다 그 말이야. 밥을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물김만 있으면 반찬 걱정이 없었습니다. 됐어. 짜고. 징그러운 게 더 짜고. 물 하나도 안 부었는데 물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일은 죄다 어머니에게 맡기고 딸은 맛만 보는 것 같네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어려서 일하면 커서도 일 많이 한다고 엄마가 그러셨대요. 엄마가 어렸을 때 큰딸이었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셨대. 그래갖고 일을 많이 하니까 결혼해서 너무 많이 하게 된다고. 어렸을 때 안 시켰어. 지금도 안 시켜요. 못 믿어. 시원찮네. 자식들만큼은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짐을 지고도 무거운 줄 모르고 사셨겠죠. 비가 오는 날이 어머니에겐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정숙 씨가 김 전병을 만들겠다고 나서는데요. 어머니 앞에서만 못 믿어온 딸이지 사실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나도 뭐 제복 했는데 이제 지금은 치매기가 약간 많아. 나가 치매기가 많아. 치매 약 먹고 있거든. 그런 게로 뭘 금방 것도 깜빡이 비고 못 익었고 그래요. 세월을 어떻게 이기겠냐며 농담처럼 말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슬픈가 봐요. 엄청 슬프신가. 우리 어떻게 이제 뭐 혼자 계시니까 같이 뭐 자식들이 같이 있자니도 싫고 그러시고 자기 집이 좋대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막둥이 딸. 그래도 살갑게 곁을 지켜주는 자식들이 있으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추억은 어제처럼 생생하니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밀가루 음식 중에 밑에 집에 태임이 엄마가 부추전을 부침개를 많이 부쳐갖고 땡초 팍 썰어갖고 그 아래치 지붕 위에다 채반에 말린다. 갖고 그 집 애들은 그걸 먹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안 해줘. 나는 군국질을 잘 안 할게. 응? 엄마 일어났지. 나 잘못된 건 나간 거지. 딸의 손이 닿으니 음식은 더 화려해지고 맛깔스러워집니다. 사라진 옛 풍경들처럼 어머니의 기억도 소박한 이 음식들도 밥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겠죠. 그 맛을 기억하는 건 이제 자식들의 몫일 겁니다. 비밀 날 살린 거지 뭐 맞죠. 뭐 그러면 무게를 나가 그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무게를 모르겠어요. 글쎄요, 누군가의 한 생애가 담겨 있는 그 무게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 한 장의 무게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요, 1에서 2g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또 정성을 생각하면 그 무게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 맛있는 김 덕분에 봄을 맞는 마음은 아주 가뿐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손발이 얼어요. 전체를 다 사람 손으로 담아야 돼요. 힘들게 맛있게 말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